의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류현진 선수랑 김광현 선수 스프링 캠프 소식이 궁금한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나요? 우선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 팬들의 환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퇴근길에 이제 팬들이 모여가지고 줄을 서서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팬 서비스를 해주고 사인을 해주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모습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과거에 이제 LA 다저스 입단했을 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KBO 리그 있을 때 팬 서비스가 좀 불성실하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보여준 태도는 앞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에 대한 그 팬 서비스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또 토론토 사장인 마크 샤피로 씨가 류현진 선수의 영입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토론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류현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입을 한 거고 류현진이 할 일은 딱 하나다. 건강하게 잘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 유지만 해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또 지금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의 재능을 보인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더라고요. 배트가 없어가지고 최정 선수의 배트를 빌려가지고 이제 갔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김광현이 고등학교 때 청소년 대표를 하면서 좀 약팀과의 경기다 싶으면 타자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타격에 꽤 재능이 있습니다. 네. 고3 때 이제 타율이 4할이었어요. 이게 또 고등학교 때이긴 하지만 상대 투수들도 굉장히 수준급의 선수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할을 쳤다. 근데 이제 내셔널 리그는 지명 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류현진 선수가 올해 홈런도 치고 작년에 그러지 네네.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선발로 나올 경우에는 류현진처럼 타격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발로 나와야 좀 칠 텐데 예. 지역 언론에서는 마무리 투수로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인트루이스의 지역 언론에서는 KBO 리그에서 선발로 성공하긴 했지만 제구도 좋고 안정감도 있으니 9회에 등판하는 투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 커리어 내내 마무리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KBO 리그에서. 그리고 부상 경력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로 세인트루이스가 쓸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좀 낮아 보여요. 아마 선발로 뛰는 모습을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류현진 선수야 뭐 토론토에서 에이스 대우를 받는 상황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네. 김광현 선수는 조금 다르니까 약간 네.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그만큼 또 기대도 되겠지만 또 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광현 메이저리그 타자 제한 못할 것이라고 호평을 들었다는 내용인데 걱정 반으로 들어가 봤는데 실제 워딩은 좀 달라요. 네. 한국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며 우투수들이 대부분인 세인트루이스의 큰 활력이 될 것이다. 물론 제구력이 좋지만 근데 여기까지 칭찬이었고 예. 제구력은 좋지만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쉽게 공략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닝당 탈삼진 역시 KBO 리그 때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 정도거든요. 예. 혹평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고 김광현 선수도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 이 정도는 당연히 각오를 하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혹평을 당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과한 워딩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좀 잘못 일부러 그렇게 뽑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범 경기 첫 등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번 돌아오는 2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 3시에 이제 뉴욕 매치와의 경기 아마 등판하지 않을까라고 현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계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나온다면 중간 개투로 나올 것 같은데 매치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대입니다. 그렇게 강팀은 아니라서 단지 이제 작년에 홈런왕과 신인왕을 석권한 알론조, 피터 예. 알론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좌투수 공을 잘 치거든요. 아하. 자, 뭐 투수를 알아봤으니 네. 타자인 추신수 선수나 최지만 선수도 스프링 캠프 일정 시작한 상태죠. 네, 우선 추신수 같은 경우는 2021 시즌, 그러니까 내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시 뛰게 이제 1년을 더 하게 된다면은 텍사스에 남고 싶다. 그리고 구단의 잔고를 바닥내지 않겠다라는 워딩을 썼는데,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금액을 좀 많이 낮춰서 예. 잔류하고 싶다. 아마도 이제 선수 생활 말년에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기가 이제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정착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당연히 이제 감독이랑 지역 언론에서도 리드오프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 재계약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가정이에요. 예. 이제 좀 은퇴하고 가족과의 삶을 보내고 싶을지 아니면 또 현역을 연장하고 싶을지 이거는 추신 선수의 의지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 네. 사인 훔치기 논란. 네. 참 잠잠해질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징계가 좀 약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징계는 휴스턴 구단에 $500만 벌금.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꽤 큰 금액이지만. 예. 예.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신인 드래프트 1, 2라운드 지명권 박탈. 네. 뭐 이 정도인데 사실 심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저 우승 자체를 뭐 무효 처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징계에 약하냐면요. 징계할 기준이 없어요. 아,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더가웃 내 전자기기를 반입하는 게 불법인데 반입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더가웃 내로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죠. 밖에서 봤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불법 전자기기를 착용했다. 뭐 알투베가 뭐 안에다가 이 무슨 뭘 숨겼다. 인이어 같은 예. 거를 차고 이제 뭐 했다는데 증거가 없어요. 예. 이것도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허점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휴스턴 선수들은 별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예. 코레아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알투베는 쓰레기통 안 두드렸다. 이 쓰레기통을 두드리면서 사인을 훔쳤다고 하는데 아니다. 잘 모르면 조용히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 굉장히 그 F 단어 있지 않습니까? 아, 미국 예. 욕설. 그것까지 써가면서 굉장한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보기에는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여도 시원찮은데 예.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다른 선수들의 화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류현진 선수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2017년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부상으로 월드 시리즈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기분이 안 좋다. 왜냐면은 당시에 다저스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기분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약한 워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직접 경기도 뛰었고 홈런도 맞지 않았습니까? 다저스 팬들은 그때 욕을 엄청 했겠지만 좀 피해자예요. 이렇게 된 걸 보니.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르비슈 얘기는 휴스턴이 사과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다.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 그리고 이제 트라웃이 또 한 얘기가 재밌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우승을 한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상대한 선수들 아까 뭐 홈런 맞은 다르비슈라든가 그런 선수들은 자기 커리어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는지 알고 타서의 선거 아닙니까? 이 선수들이 슈터들이.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그쯤 아무리 메이저리그의 빠른 볼이라고 해도 타자들을 또 알고 치면은 또 너무나도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커리어가 손상당한 약간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야구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이제 휴스턴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하락했을 것이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한다. 실제로 이제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개막만 하면은 이 휴스턴 선수들에게 빈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너 한번 걸려봐 이러면서. 아, 근데 휴스턴이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무슨 네네. 약물 징계 악재까지 생겼어요? 그렇죠. 이 우한 투수인 프랜시스 마르테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갈수록 이 구단 이미지가 예. 안 좋아지는 게 지난해에도 걸렸어요. 아, 그리고 올해 또 걸렸습니다. 또 걸렸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1년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 메이저리그 규정을 좀 잠시 살펴보면은 1차 적발을 당했을 당시에는 80경기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차 적발, 마르테스처럼 2차 적발이 되면은 162경기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1년 정지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징계를 받게 되면은 영구 제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안 그래도 휴스턴이 지금 그 베이커 감독을 선임하면서 팀 분위기를 추스르려 그러는데 네. 코레아는 F월드 써가면서 지금 다른 선수들 비난을 적반하장으로, 하고 적반하장으로 비난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어떤 투수들은 약물 금지 약물도 걸리고 있죠. 여러모로 지금 가장 심란한 감독님이 아닐까 베이커 감독님 나이가 좀 70 넘으셨는데 내가 말년에 이런 고생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1년 계약밖에 안 하긴 했어요. 아. 수습해놓고 이제 은퇴해야겠다.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휴스턴의 미래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네, 또 정현호 PD가 주목하는 다른 이슈들이 있을까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뛰었던 오브리 허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가 여성 코치를 선임해서 좀 이슈가 됐거든요. 이 여성 코치 선임을 비난했어요. 허프가.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우승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 허프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현지 코치와 이 여성 코치 얼굴을 맞대면은 불편할 그렇죠. 테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현지에서 얘기는 허프의 입장도 이해한다. 왜냐면은 이게 여성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이다 보니까 야구가 아니라 소프트볼 코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아. 그런 점에 있어서 아니 야구를 잘했던 선수들도 코치하기 힘든데 소프트볼 출신 코치가 선수들을 가르친단 말이야? 라는 의견이 없진 않습니다. 물론 허프의 워딩이
경솔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죠. 네,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거의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류현진의 팬 서비스 정도면 좀 좋은 얘기 아니었을까요? 네, 불식시키는 아주 멋진 팬 서비스. 그렇죠. 다음 주엔 또 김광현 선수의 좋은 예. 등판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로 MLB KBS 정현호 스포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